캔버스엔 6일 만에 60%, 대동기어 3일 만에 35%, 네이처셀 2일 만에 40%, GNC에너지 2달 만에 80% 축하드립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대영법 볼게요. 코스피 2500 탈환했습니다. 미국 중국 갈등 완화 기대, 관세는 낮출 것이고 파월 해임 안하겠다. 이에 시장이 급등이 나왔고, 국장은 10일째 반등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수 5일선 추세 유지가 계속 이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코스닥이 이전에 ADR 100쯤에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비중 조절, 현금화는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이고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 사인, 또 이땐 단기 또 많이 올랐고 선고 일정이 있었죠. 해서 변동성 때문에 현금화 사인, 뒤로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하락이 나왔고, 이 저점 구간에서는 손절하지 마라, 현금 보유자는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또 요만큼 2500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최근에 비중 조절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도 드리고 있지만 비중 조절 요때처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입니다. 4월 7일 이번주에 손절은 최저점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손절하지 마라. 요때 이번주에 손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절했으면 최저점 매도가 되었죠. 지수 리딩도 잘 보도록 하시고, ADR 코스피는 100을 넘어서서 110쯤까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많이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구간밖에 없죠. 100에서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현재 100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자. 코스피가 현재 ADR 103이고 코스닥은 102쯤 됐습니다. 상승한 추천주 강세 약세 섹터, 상승률 상위 정리. 오늘은 전선 관련주, 제지 관련주, 수소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풍력. 추천주는 대북주, 모나, 용평 30% 눌림 기준 올라갔고요. AI 반도체, 신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3S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죠. 한미 반도체 발목자리에서 올라가지고 있고, 재건 관련주 대동기어, 그리고 STO, 캔버스엔 단기에 크게 올라가준 효자 종목 2개,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개전 이후에 처음이고요. 4월 18일에 일정주로 추천드렸습니다. 차트는 낙폭과대였고 4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서명 가능하다. 그리고 22일에 아까 알려드렸던 개전 이후에 처음 밝히는 호재. 그리고 오늘은 휴전에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리고 완화된 종전을 조건을 제안을 했다. 이에 반응이 나와줬고요. 대동기어가 수익이 크게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떨어지고 발목자리, 역별 돌파 자리에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낙폭과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5% 최대 상승이 나왔고, 재추천도 드렸어요. 장대 항봉 급등이 나왔지만 재추천도 드리고 또 하루 만에 노란 색깔 13% 고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주황 수익은 VVIP 상위방에 드렸고, 노랑 수익은 정혜원 팬클럽에 드렸습니다. 팬클럽은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이고요. 재건주도 이전에 팬클럽 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동기어 연속 추천 성공했고, 종가에 추천 드렸죠. 3시 20분쯤에 단봉에 추천 처음에 들어갔었고, 자꾸 이렇게 모엔즈처럼 뿅뿅뿅 하는데 장중꼬리에 추격하는 거는 불리합니다. 모엔즈 같은 경우도 차라리 종가에 3시 20분마다 매수를 했으면 결과가 좋았잖아요. 장중 매수 하지 말고 3시 20분 매수를 위주로 초보자분들은 공략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요새 정치 테마에 목숨 걸고 몰빵, 신용 추격 많이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이거 순식간에 큰 수익 보고 있다가도 손실 전환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몰빵하고 신용 미수 이런 거 쓰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타하면서 자꾸 한눈을 판다, 그래서 뭐 놓쳤다,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페널티 걸고 핸디캡 걸고 하는 거니까 제발 좀 본인 환경이 단타할 환경이 아니면 스윙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똑같이 이때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고 70% 올라갔다가 빠지고 낙폭과대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대동기어 월봉 역대 신고가 찍고 밀렸다가 M 패턴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꼬리까지 지금 조금 더 밑에, 자 박스 돌파하고 쭉 올라갔다가 한 밀리고 다시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뒤에 M으로 밀리는 거는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M 패턴으로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다가 더 가지 못하고 한 템포 밀렸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쌍봉 이탈로, 박스 하단 이탈로 무너지는 건데 당연히 지키고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또 위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반층 올리면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가속 돌파가 나왔었죠. 지금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흐름, 뒤에 나올 수 있는 최악의 M 패턴은 주의를 하도록 한다. 항상 요 N 다음에는 M으로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면 상관없다. 이탈하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진다.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대동기업 요때 추천드렸고요. 단봉이죠. 조용할 때 낙폭과대로 추천드렸습니다.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바로 급등 나와주고, 이렇게 VIP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날 종가에, 어제 종가에 유료 모든 방에 다 공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물량 떠넘기기 이런게 아니라 일정 주고 더 갈 여지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13%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혜원과 팬클럽 방에도 하루 만에 고가 13% 내에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지금은 또 단기에 많이 올랐죠. 이 자리 제가 발목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지금은 거의 뭐 어깨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머리잖아요. 머리니까 요 구간이면 뭐 거의 어깨 자리니까 또 단기 고점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향후에 더 간다 하더라도 크게 빠졌다가 또 반등 나오는 건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이 크죠. 이때도 보시면 박스였는데 하락폭이 마이너스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30% 고가 대비 빠진다 치면 또 121선까지 내려오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는 요 밑에서 다시 분할 매수, 눌림 매수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익자분들은 아직 홀딩하고 있을 텐데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제자리까지 빠지면 가만히 본전까지 수익 받나 손실 전환 당하지 마시고 챙겨준 다음에 밑에서 또 반등 확인되는 구간,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다다다 또 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이때도 우다다다 올라갔었죠. 우다다다 이렇게 100% 올라갔던 구간이 있긴 한데 이런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확률이니까 늘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안정적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머리 어깨 자리다. 추천은 여기 딱 발목 자리에서 드렸다. 월봉상으로는 여기도 어깨 자리죠. 근데 단기적으로 요 구간만 놓고 보면 여기가 발목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발이니까 항상 요런 자리를 잘 공략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요때 추천드렸고요. 발 확인하고 발목 올라오는 자리 여기 추천. 바로 급등 나왔죠. 16% 급등 나왔고요. 오늘도 7% 급등 나왔고요. 이렇게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역배열 그어볼까요? 역배열 저항받고 있네요. 여기를 기점으로 끄은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틀 연속 큰 역배열 저항 걸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맥점, 여기도 같이 동시 맥점이 걸리는 자리고요.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죠. 그러니까 5만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확실히 안착해줘야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까지 빠졌죠. 또 내려오면 이 장대항공의 시가 4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1차 4만원, 2차 3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35,000원까지 떨어진다는 건 요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도록 하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정배열로 이쁘게 올라왔고 지금 역배열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악의 흐름은 요거예요. 최상의 흐름은 요거고요. 다음 SG, 얘도 여기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추천드렸던 이유는 오늘 캔버스엔 추천했던 이유랑 똑같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1차로 간다. 그리고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상방이 크게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도 엄청나게 큰 수익입니다. 보자. 요게 30% 20% 정도 수익 나온 거예요. 이 갭매우기로 추천 들어갔고 도달을 했고요. 뒤에 쭉쭉 올라갔고요.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당연한 조정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크게 밀렸다가 엄청나게 정직하게 반년선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때는 살짝 이탈했고요. 그 뒤에도 반년선 기준으로 계속 반등이 나와주다가 이때는 이탈하고 죽었고, 그 뒤로 이렇게 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밀려가지고 쭉 역배열 내려가다가 발목 자리가 만들어졌죠.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재추천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발목이니까. 그리고 수익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틀간 강세가 나와주면서 얘는 오후장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며 고가 7% 종가 6% 마감이 되었고, 1년선 걸쳤죠. 이때 1년선 지지 이탈하고 죽었고 올라온 다시 안 걸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여기 변곡점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1년선 안착이 중요한 자리다. 그 위에 121선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발목 자리에서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낙폭과대 발목 자리였고 일정이 있었다. 일정으로 추천했다. 차트를 몰라도 불신해도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종목을 줄이고 싶으면,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보유수를 줄이고 싶으면 일정주 위주로 하면 된다. 일정주는 초성으로 이응지읒지읒으로 쉽게 검색해가지고 빠르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차트 몰라도 상관없다. 저한테 자꾸 차트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료를 항상 알려주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다음 STO, 이재명 정책주고 일정주였죠. 핑거, 뱅크웨어 글로벌, 캔버스앤, 갤럭시아 SM, ITIG 이런 애들이 크게 올라갔고, 제가 딱 하나 STO에서 추천드린 게 캔버스앤입니다. 여기 추천드리고 가면 주황가 쉽게 간다. 그리고 주황 안착하면 여기까지 또 쉽게 간다. 이거 무료 영상 캡처도 제가 오늘 장중에 알려드렸고 요래 목표가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 자리에서 재추천 나갔다. 갭매우기 되면 3,800원까지, 그리고 여기 초과 도달하면 전고점 4,800원 정도까지 1차 2차 주요하게 목표가 무료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도달을 했죠. 갭매우기로 추천이 나갔고, 자 이탈이 나와가지고 지수 연동으로 이탈이 나와가지고 단기 한방에 들어갔던 분들은 손절이 나왔고요. 손절하고 재추천했으니까 회복시 재매수로 재추천했으니까 다시 잡아서 6일 만에 최대 60%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분할 매수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갔던 분들은 그냥 평단 낮추고 수익 전환이 된 거고, 한방으로 들어갔던 단기 포지션 분들은 회복시 재매수를 했으면 된다. 6일 만에 60%가 올라갔다. 그리고 6월 일정주였습니다. 캔버스앤 홀딩 수월했던 이유 첫 번째, 갭매우기였다. 갭매우기는 기대 수익이 크죠. 젠백스랑 소룩스 대입해서 계속 설명드렸었고요. 얘네도 어마무시하게 크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 6월 일정주였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널널하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홀딩 수월. 그리고 4월 15일 재추천 이후에 흔들기가 없이 5일선 추세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때 재추천 드리고 쭉 이쁘게 그냥 가파르게 올라갔죠. 흔들기가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물량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캔버스앤 회원님 수익 인증 500만원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요. 38% 수익 내셨습니다. 이게 뭐 전량 매도한 건지 다 매도하고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크게 먹어 주셨고요. 갭매우기 추천주는 상승 성공 시에 20% 이상 쉽게 가니까 수익 과정 잘 복습하고 크게 먹어줍니다. 고기를 큰 거를 주잖아. 이렇게 크게 주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만 먹고 마냐고. 이게 다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애초에 작은 고기를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큰 고기를 주니까 최대한 크게 먹도록 한다. 수익 과정을 복습하고 분할 매도를 하시면 추세 수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한방 매수 한방 매도하면 수익
극대화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복습 잘하고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하자. 캔버스엔 4월 15일에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날에 무진엔텍도 같이 추천드렸고, 캔버스엔 다음날 또 재추천드렸죠. 4월 16일에도 일정주로 6월 일정 재추천드렸고요. 3시 20분에 검정 색깔별 추천드리고, 요때 보시면 줄임말이 없습니다. 줄임말이 없어요. 새살도 알 수 있습니다. 새살도 이게 추천주라는 걸 알 수 있다. 헷갈릴 일이 없다. 4월 15일 이건 장중 오후네요. 이것도 캔버스엔 손절 나왔었고 회복시 재매수로 재추천이다. 6월 일정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젠백스를 설명드리죠. 젠백스가 갭매우기로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나왔다. 캔버스엔도 똑같이 크게 수익을 내면 된다. 복습이 돈이다. 기출이 답이다. 복습 잘했으면 캔버스엔도 크게 먹을 수가 있었다. 자, 젠백스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그리고 주황 안착하면 요 전고점 25,000원까지 간다. 추천드렸고, 얘도 흔들면서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할 매수 했으면 그냥 평단 낮추고 홀딩 해가지고 수익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도 재추천드렸거든요. 15,000원 돌파할 때 재추천드렸습니다. 주황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재추천이 나가는 거고요. 캔버스엔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다. 그냥 뭐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얘도 일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하락했다 해서 추천이 나간 게 아니라 일정도 있었다고. 캔버스엔도 일정이 있었고 젠백스도 일정이 있었다. 공통점이 그냥 막 빼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들, 과거의 수익 종목들을 잘 복습하고 미래 종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소륵수도 갭매우기로 똑같이 추천드렸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밀렸다가 반등 나왔죠. 이거는 이탈은, 저가 이탈은 없었고요. 요건 박스 내로 반복 추천, 그리고 또 올라올 때 돌파 재추천드리고 바로 쭉 14일 만에 11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준태님께서 엄청 크게 드셨죠. 2,300만원이나 300% 수익 내셨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최대한 크게 먹어줘야 돼요. 이거를 5% 먹고 땡친다.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을. 불안해할 때마다 잘 잡아주셔서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좀 수익 내시면 준태님처럼 인증도 좀 해주시고 귀찮겠지만, 그럼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드렸던 우진엔텍도 박스 하단 자리였죠. 항상 하단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크게 수익이 180, 70, 80 나왔고, 이번에도 추천드리고 50% 상승이 나왔어요. 이것도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방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드렸었고, 원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바꾸고 있죠. 원래는 원전 싫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원전 필요하다 마인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바닥에서 추천 크게 40, 70 수익 나왔고, 월봉 추세 하단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캔버스엔으로 와서, 자, 요날에 제가 무료 영상을 찍어드렸죠. 무료 영상 찍어드렸고, 갭매우기 있다. 1차 목표가가 여기고 2차 목표가가 이 전고점이다. 그리고 중간으로 하나 더 넣을 거면 여기 보면 되는 거고, 주요한 목표가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큼직하게 볼 거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 하면 되는 거고, 난 조금 더 짧게 볼게 그러면 여기서도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이날도 재추천 드렸고요. 연속해서 종가에 3시 20분 종가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것도 10% 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도달해줬고 안착하고 우다다다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패턴을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를 안착하잖아. 여기를 안착하면 더 크게 가버립니다. 전고점까지 가버려. 이거는 젠백스에서도 우리가 복습을 했었고, 근데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요게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회복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뭐 반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메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이 1년 정도 걸려가지고 한참 뒤에 갭을 메웠던 구간이 있고요. 네이처셀 이건 뒤에 볼 거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일정주였고 우다다다 올라갔고 흔들기가 없었기 때문에 5일선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이 수월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 추세 타고 올라가고 홀딩이 수월했고 5일선 이탈할 때 이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는 거였죠. 5일선 추세 타고 가고 있었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 아까 중간값 저항 때 그리고 오늘 전고 도달했으니까 뭐 포지션에 따라서 매도를 했으면 되긴 하지만 이탈이 없었으니까 홀딩 수월했고, 지금 이 전고점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해도 되고 물량을 들고 있어도 되고 그건 뭐 포지션 대응하시는 겁니다. 최대 이 100% 수익권 내에서 알아서 본인 그릇만큼 포지션만큼 먹는 거예요. 현재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 추세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추세 타시면 됩니다. 근데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어디 대입하면 된다? 이 구간, 이 꺾이는 내려가는 어깨가 보이는 구간에서 똑같이 이 꺾이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자리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젠백스도 볼게요. 젠백스, 자 요때 추천드렸고, 이거 갭 메우기로 여기까지 간다. 1차 2차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탈 나왔죠. 이탈 나왔지만 자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재차 올라오죠. 올라오기 때문에 재추천, 또 올라오죠. 재추천 드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18,000을 향해서 도달 안착했고, 이것도 바로 다음날에 전고점을 때려줍니다. 캔버스엔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 젠백스를 잘 복습을 했다면 캔버스엔을 쉽게 먹을 수가 있었다. 얘는 밥동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추세 타고 갔기 때문에 홀딩 수월했고, 여기 꺾이는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는 자리죠. 이렇게 분할 매도 하는 자리였고, 거의 뭐 제자리까지 근접하게 빠졌다가 다시 또 싹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돌리면서 또 가파르게 5일선 추세를 타기 시작해요. 여기서 5일선 확실하게 회복 안착, 21선 회복하고 쭉 이렇게 또 올라갔죠. 뒤에는 더 크게 올라갔다. 여기 전고를 돌파하면서 캔버스엔도 만약에 지금 전고점 도달했고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재타점 잡고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젠백스는 현재 또 고점에서 밀리다가 회복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지가 있었는데 이탈, 다시 올라오다가 저항, 오늘 살짝 또 안착을 해줬네요. 전고점 42,000원 정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61선쯤에서 힘싸움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선 최근에 저가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젠백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다음 소록수도 볼게요. 소록수도 여기서부터 추천드렸고,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간다. 손절은 여기 잡아야 되죠. 2,400원 2,400원 이탈 없이 올라갔고, 21선 회복, 또 재추천 바로 급등하면서 갭 메우기 도달. 제대로 가면 여기까지인데 61선 얘는 더 가지는 못하고 밀렸습니다. 이게 폭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요 갭 메우기 구간이 50%짜리거든요 캔버스에는 20%짜리, 젠백스는 30%짜리였고, 소록수는 제일 큰 구간이었죠. 제일 큰 구간이었고 50%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반등. 현재는 61선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박스 이탈했던 구간, 21선 이탈했던 구간, 여기서부터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 요 구간이 확실한 매도 자리였고요. 다음에 STO 다른 애들 크게 올랐던 애들도 볼게요. ITIG가 상한가 대장주였죠. 2연상 나오고 3년상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또 와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지금 장중 상한가 포함해가지고 4번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주 미쳐가지고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갭 하락으로 빠지던 중에 2년선 지키고 반등. 이제 지지는 1차, 2차, 3차 주요하게 보시면 돼요. 1차가 8,200원,
2차가 7,200원, 3차가 오늘의 저가인 6,300원. 작게 볼 거면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일단 큰 거를 먼저 잡은 다음에 작은 거 대칭으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꼬리는 1,500원 저항대고요. 전고점 여기를 지금 다시 재안착을 했습니다. 이 맥점 가격이 1차 지지였던 8,200원이 되는 거죠. 월봉 신규 상장주고 4살, 3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신저가까지 빠진 다음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끊고 옆으로 가다가 신저가 찍고 반등. 7,000원 안착해줬고, 여기 꼬리, 그 다음에 전고 이렇게 두 개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단기에 지금 140%가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이자 영역입니다. 전체적인 자리는 바닥권 무릎이지만 단기에 140%가 오른 게 부담스럽다. 다음은 갤럭시아 SM 볼게요. 얘도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상단 근접하게 올라왔고요. 상단까지 가면 3,3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3,000원 정도에 맞고 떨어졌고,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 얘도 이렇게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 이번에는 추천 놓쳤고, 장기 입형 저항받다가 한방에 그냥 뚫어 올리고 바로 급하게 가버렸어요. 단봉으로 안착한 자리가 없었죠. 2년선 기준으로. 여기도 안착 못했고요. 터치만 한 거죠. 종가가 여기니까 안착을 못했던 거예요. 이날에 바로 그냥 뚫어 올린 다음에 가속 붙었고, 밥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었고 자연스럽게 똥을 싼다.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요 장대양봉의 시가, 상한가 나왔던 장중 상한가 2155, 여기가 장기 입형이 모여있는 자리, 또 반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니까 요 두 개 주의하게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또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이후에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은 하도록 해야 되겠죠. 튀고 빠지고 좀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구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전 패턴을 좀 대입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튀어 오를 때 꼬다리에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서 장기 편과 가까운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고 시간 투자한 다음에 튀어 오를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매매를 하는 게 안정적이겠습니다. 다음 핑거도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과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때 고점 음봉 윗꼬리, 고점 음봉 윗꼬리 준 다음에 밀려버렸고, 지금도 고점 음봉 윗꼬리 떴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단기 입형 5일선 이탈했고 아직 11선 지키고 있네요. 11선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자분들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조심. 다음 15일선, 21선 단기 입형으로 차례대로 대응하도록 하시고, 자, 요날에 고점 박스 돌파가 나왔어요. 확실하게 박스 돌파가 나왔고, 요날이 1차 매수, 돌파 매수가 가능했던 날입니다. 다음날 바로 21% 급등 나왔다가 현재는 밀려있는 상태. 초보자분들은 건들지 않는 자리에요. 항상 초보는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하는 게 유리하다? 안정적이다? 장기 입형과 가까운 자리, 장기 입형과 가까운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고, 장기 입형과 멀어진 자리는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네이처셀 FDA 3상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자, 박스 상단 고점 3만원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리고 2일 만에 40% 상승이 나와줬고요. 눌림 기준으로. 이전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추천드리고 반복 수익이 나왔던 애입니다. 고점 음봉 윗골이 뜨고 무너졌고요. 이런 구간 추격 자제하시고, 그리고 얘도 갭매우기, 아까 앞에 캔버스엔 설명할 때 나왔던 구간이죠. 이렇게 큰 갭매우기 구간이 있는데 단기에 메우지 못하고 1년 이상 걸렸습니다. 1차 시도, 그리고 2차 시도, 3차 시도, 3차 시도만에 뚫고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이렇게 갭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에 메우지 못하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영원히 이걸 메우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갭을 메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익비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갭 메우기 시도를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기대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번 들어가 가지고
자, 요때 실패했죠. 요때 실패했을 때 짧게 손절. 그리고 요때 실패했을 때 짧게 손절. 그럼 2패란 말이야. 내가 2번 졌어. 근데 여기서 한 번 이겼어. 그럼 이 앞에 손실봤던 거 다 복구가 되죠. 만회가 되죠.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한 번만 제대로 먹어주면 이런 자리에서 10번 들어가가지고 7번 실패하고 3번만 성공해도 수익 전환이 됩니다. 승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돈 먹을 때 미친듯이 크게 먹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총 수익이 되는 거죠. 승률은 사실상 상관이 없다. 초보자분들은 승률이 높아요. 자꾸 찔끔찔끔 먹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는 종목을 대응을 안 해가지고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죠. 네이처셀은 고점에서 추천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더 떨어지면 파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눌림 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넥스틸이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화살표로 수익이 나왔었죠. 잠깐 넥스틸 보여드릴게요. 넥스틸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예상 흐름 그려준 것도 이렇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떨어지면 파랑으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넥스틸은 파랑으로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먼저 추천 수익 크게 나왔고 2일 만에 60% 수익 나왔고, 여기서도 낙폭과대 추천으로 또 수익이 나왔다. 네이처셀은 파랑까지 빠지지 않고 초록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 예상 흐름 그려주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샀다 팔았다 하든가 분할 매수 하든가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 예상 흐름을 그려준다. 이렇게 눌림 기준으로 2, 4일 만에 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에어레인이랑 같이 추천드렸고, 에어레인 올릭스 같이 드렸죠. 이렇게 추천주는 이미지 크게 넣어드리니까 헷갈릴 거 없다. 3시 20분에 줄임말 없고요. 에어레인도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고, 올릭스도 8일 만에 18% 수익 나왔고, 4월 9일의 추천주는 기존 추천주인 에어레인을 재추천했다. 이거 바로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올릭스와 네이처셀은 신규 추천주인데 고점이니까 초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초보는 에어레인 해가지고 수익 냈으면 되는 거고, 고수는 3개 다 해가지고 3개 다 수익 냈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 이거 뭐 어제 자세히 다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요거는 다 어제 걸로 좀 보도록 하시고, 네이처셀 일봉 이날에 추천드렸고 초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수는 여기 손절가 잡고 이탈할 때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보는 그게 안되니까 고수만 하라고 했고, 바로 7% 수익은 나와주고 뒤에는 밀렸습니다. 뒤에는 밀리고 눌림 매수가가 25,000원쯤이었죠 25,000원쯤이었고 이게 손절가 이탈 없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수익 놓치고 가만히 들고 손절도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저가 손절가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해서 수익 전환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단기에 40% 수익이 나왔고, 또 40%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은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 상한가 시가 가격인 29,200원 1차 지지로 제일 중요하겠고요. 여기 작은 싱크홀 자리 있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 그리고 기존에 여기 지지 총 3개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면 되는 건데, 이 32,500원을 지키는 게 중요했는데 이탈하고 다시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유사 구간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네이처셀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올릭스 얘도 요날에 추천드렸고 2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20% 정도의 수익.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박스 중앙 살짝 위에 있습니다.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에어레인도 볼게요. 탄소 포집 LNG 프로젝트 요날 음봉 추천드렸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 추가적으로 상승 2일만에 40%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크게 올라가니까
종목이 쌓을 수가 있나. 단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데 손절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역별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22일에 고점 찍고 살짝 내려가는 흐름이죠. 역별로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조심. 저가를 이탈했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기존의 여기 맥점 19,000원 지지가 현재는 중요하겠습니다. 19,000원을 지켜라. 그리고 여기가 21선쯤이랑 일치하는 것 같죠. 21선이 19,000원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자꾸 위에서 추격하지 마시고, 여기 추천드렸고 당연히 여기서 추격하는 거는 자제를 하도록 했어야 되겠죠. 요런 유사 구간의 자리니까. 다음 신라젠 2연상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천주는 아니었고요.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아. FDA 임상승인으로 2연상 나왔고 월봉입니다. 요때 상승파동 다 나왔으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거래 재개 초입에 다 팔라고 했습니다. 제 리딩대로 따라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쭉 하방 나오다가 밑에서 2연상. 일봉 작년 초고 계속 역별로 빠지죠. 올라올 때마다 요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뒤에 계속 내려갔고, 거래 재개되면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래 재개된 종목들 계속 이쁘게 올라가는 거 희망을 버려라. 한번 마탱이가 갔던 애들은 좋지가 않다. 주성코퍼레이션 정지되고 거래 재개 밀리고 한 번 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연달아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지된 애들은 건들지 말자. 코오롱 티슈진 역시 요때 제가 팔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더 올라갔습니다. 100개 중에 1개 나올 낮은 확률의 회복 강세고요. 요게 1년이 지금 요때 팔았던 날 기준으로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여기 왔고 2년 넘어서 더 갔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코오롱 티슈지는 거의 뭐 1%의 확률, 낮은 확률의 반등이 나온 거고, 신라젠도 요 다시 발목이 나온 자리에서 2연상으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처럼 신라젠도 크게 낮은 확률로 쫙쫙쫙 추세전환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 23년 11월처럼 유사 반짝은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실패하면서 신저가를 찍어 버렸죠. 지금도 유사 흐름은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처럼 가주기를 바랄게요. 참 진짜 너무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 국민 주식이어가지고 과거에 거래 정지 전에 물리셨던 분들. ABL바이오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얘도 여기 추세선 검정색깔 추세선 가까운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최근에 추세 이탈 없이 올라갔습니다. 최대 200% 수익 역대 신고가 지속이고, 박셀바이오 역별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반짝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부터 첫 번째 상한가가 이렇게 뿅 나와줬고 한 번 더 갭상승으로 튀어줍니다. 2연상 나와주면서 2년선 안착을 했고요. 2년선 가격인 4,000원 정도 1차 지지, 그리고 오늘의 시가 3,800원, 다음 저가, 전날의 종가, 또 시가, 이게 1년선이랑 일치하고 이날의 저가, 그리고 갭하락자리, 크게는 싱크홀 하나, 그리고 싱크홀 2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탈하면 이 원 구간 훅훅 떨어지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상장이 아니라 거래 재개된 첫날로 가볼게요. 3일 연속 상승 나왔고요. 갭 하락자리가 한방, 두방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날의 시가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떨어지는 거고, 이날의 시가 이탈하면 또 전날의 종가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 패턴이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딱 그 흐름으로 떨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이거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요 구간에서 전량 매도도 생각을 해라. 전량 매도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렸죠. 자, 여기가 전량 매도 드린 가격입니다. 이만큼 올라오려면 250% 더 올라야 돼요. 이렇게 기회비용 상실이
많이 되어버렸다. 이때 2년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2년선 안착이 되었고 거래재개 첫날 때에 요 흐름을 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떨어지는 거 경계하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떨어졌었고 같은 패턴으로 떨어지는 건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낮은 확률로 이번에는 다르게 쭉쭉쭉 추세 유지하면서 코오롱티 슈진처럼 가주기를 비나이다. 다음 ABL 바이오. 이때 재추천 계속 드렸고 그때 밀렸지만 월봉 추세 하단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 가능 사인 드렸었고요. 이게 끊어주는 구간이 있었으면 또 이 구간에서 추천이 나갔을 텐데 바로 그냥 훅 지나쳐가지고 점상으로 훅 빠르게 올라가서 돌파 재추천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때 홀딩 사인 드렸고 보유자분들은 수월하게 수익 전환이 되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지금 고수업 보유자 영역이고요. 홀딩 하시고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찹찹찹찹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제자리까지 수익 반납이 컸고요. 이때도 수익 반납이 컸죠.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항상 대응을 해주도록 하자. 내려가는 어깨에는 대응을 한다. 다음 박셀 바이오. 박셀이는 반년선 저항 받다가 상한가쯤으로 안착하고 오늘 20% 반짝 1년선 가격인 13,000원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13,000원 안착을 해라. 그리고 오늘의 저가인 121선을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밀리면 다운그레이드 박스로 8,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 그리고 올리면 또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전에도 바닥에서 70% 정도 올렸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바닥에서 70% 정도 올랐습니다. 또 유사하게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AI 반도체 신플랫폼 기존 추천주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솔루션 해외 실증 4개 컨소시엄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 선정이 된 게 버넥트 신플랫폼이고 비아트론 그리고 B2M 이렇게 4개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참여 기간 요중에 주간 기간에 신플랫폼 버넥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신플랫폼 신규 상장주고 발목자리 추천 하루만에 17% 뒤에 또 발목 무릎 재추천 드리고 3일 만에 50% 올라갔죠. 70%까지 올라갔고 뒤에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으로 좀 밀리나 싶더니 11선 지키고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넥트 하나 로봇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또 발목자리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AI 반도체 컨소시엄 선정으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얘가 오늘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B2N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비아트로는 차트로 볼게요. HTS 차트로 볼게요. 일단 신플랫폼부터 역배 끊어주는 발목 자리에서 추천 수익 또 끊어주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기서 재추천 드리고 또 단계 크게 수익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있었죠. 조금 밀렸다가 해당 내용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요 해당 내용이 없었으면 대진 첨단 소재처럼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요 내용으로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고 꼬리까지 치면 요렇게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살짝 박스 돌파했고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습니다. 꼬리가 18,000원이고요 지금 요 상장 첫날에 매물밖에 없죠. 매물이 좀 적어지는 구간이고요. 박스 매매로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 중앙 가격이 15,500원 정도 하고요. 15,500원 정도 그리고 하단 자리가 14,2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박스 매매 중앙 하단 기준 지지 잡고 반복 매매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었고 2층으로 올린 자리죠.
이렇게 1층 자리에서 W를 올리고 올라왔고, 현재 2층 자리에서 3층으로 상장 시가까지 3층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다. 다음은 더넥트, 오늘의 대장입니다. 월봉, 얘도 신규 상장주고 마이너스 80% 이상 나왔죠. 90%까지 떨어졌네요.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때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 이렇습니다. 거의 다 이래요. 90% 확률로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더번 코리아, 이것도 백종원 오지게 욕 처먹고 있는 더번 코리아,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고요. 더 떨어질 여력이 남아있죠. 근데 백종원이 뭐 이래저래 잘못한 거 같은데, 주가 자체는 이걸 뭐 상장을 시켰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패턴으로만 보면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다. 백종원이 욕처먹고 있는 거 떠나가지고 그냥 패턴만으로 보면 이걸 잘 숙지하고 신규 상장주는 피하도록 하시고, 다시 버넥 들어와서 하락 멈추고 박스 돌파 나와주고 있습니다. 꼬리 6,500원. 다시 일봉으로 와서 여기 개파락 이렇게 나왔던 거 복습하도록 하시고, 오버슈팅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졌던 패턴, 끝까지 빠진 건 아니지만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던 교과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항상 급등 후에는 이 패턴 주의.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1년선을 지키는 거고요. 1년선 4,300원 정도, 다음에 4,000원, 다음에 시가인 3,400원, 중간으로 하나 더 넣어가지고 3,700원 정도, 이렇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요래 보고, 저항대는 전고 하나, 그리고 여기 점상 가격이었던 중간가 또 쪼개가지고 5,700원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한 저항대이긴 합니다. 4,600원 정도. 구름상단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이 구간이 연속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 양봉이 섞여 있는 구간들은 매물이 좀 강해요. 근데 상한가로 지금 다 뚫어 올렸고, 여기는 연속 음봉으로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물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중심값 자리, 여기에 매물이 제일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B2N, 크게 빠졌다가 발목 자리에서 급등, 그 다음 같은 패턴으로 또 크게 빠졌다가 급등, 지금도 크게 빠진 자리에서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오늘 크게 튀었죠. 고가가 28%나 나왔습니다. 12% 마감했고, 이때 고점에서 쌍봉이탈하고 죽었던 자리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최근에는 반년선에서 정직하게 저항 걸렸어요. 오늘도 뚫어 올렸지만 안차게 그쳤고요. 1,100원. 반년선에서 주요한 흐름, 1년선까지 가진 못했고, 꼬리 1년선 그리고 2년선 중간값, 총 저항은 4개 보시면 되죠. 여기 전고점 구간 일치하는 자리고요. 근사치. 지금 요렇게 박스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동전주 구간 조심조심. 크게 튀고 크게 빠집니다. 최근의 하락폭을 보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생각하도록 하자. 동전주 구간 무습다. 일단 박스 상단쯤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비아트론, 또 적자 지속입니다. 당연히 적자 지속이니까 동전주까지 내려갔겠죠. 비아트론 월봉, 얘도 오버슈팅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평소에 없고 오늘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2%, 크게 반짝. 2년선 전고 2년선 7,900원, 종가상으로 7,9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정보도 있고, 지지는 오늘의 저가 1년선, 반년선, 여기 장대양봉이라 하기에는 작은 건데 어쨌든 12% 장대양봉 시가. 다음 개파락짜리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큼직한 박스로 상단 터치했다가 밀렸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요 구간 저항대, 박스 상단에 위치했어요. 이게 박스 중앙까지 떨어지면 요 7,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고, 하단까지 떨어지면 6,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평소에 거래량 없으니까 튀어줄 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모티브 링크 2일 연속 추천하고 17%, 18% 수익이 나왔던 애고요. 현재 박스로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주고 뒤에 박스로 반복 수익 주고, 종가상 16,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안착을 아직은 못한 상태. 트럼프, 미국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일정 있죠. 한미 관세 협상 4월 24일 목요일 밤 9시부터 자동차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신규 상장주 크게 떨어지고 반등 나와주는 발목 무릎자리 추천, 그리고 허리까지 이렇게 단기에 크게 수익 나왔다가 박스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박스 형태로, 그리고 요 박스 업그레이드 지금 2층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16,000원 종가상 안착 중요한데 자꾸 안착 못하고 시도만 하고 있고요. 16,000원 안착하면 또 박스 업그레이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가상 16,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지금 1차 지지는 여기 박스 중앙쯤 보시면 되고, 2차 지지는 박스 하단 보면 되죠. 내려가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 나올 거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크게 혹은 작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고점 구간까지. 상장 시가가 16,500원이고요 16,000원, 16,500원 요쯤이 맥점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고 있다. 현재는 박스 매매로 반복 매매 홀딩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봅시다. 현대차랑 현대공업,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 월봉부터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 두 번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밀려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추세 이탈한 상태로 단기 매물이 또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서 늘릴 수가 있겠고, 여기 저가, 최근에 저가 지지 잡고 단기 포지션 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힘이 없는 구간, 약세 구간이고, 이전처럼 역배열을 끊어줘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고 역배열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힘이 좀 붙었고 여기서부터 힘이 붙었죠. 지금도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끊어주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일봉, 요때까지 흐름이 괜찮았는데 쭉 크게 그냥 수익 반납 제대로 해버렸고, 이렇게 박스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지금 요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로 보면 되는 거죠. 19만원 살짝 위에 19만 2천원 정도가 전고점이고요. 단기평으로 봤을 때는 21선 안착을 했네요. 그리고 61선 가격이 19만 8천원입니다 61선 중요하니까 19만 8천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전에 요 맥점 자리랑 좀 일치하는 자리고요. 현재는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자리니까 박 중앙, 박스 하단,
요 두 개 지지 잡고 이탈할 때마다 대응 지키면 홀딩 해가지고 여기 돌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또 1차 2차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좀 힘이 없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 일봉상으로는 발목자리인데 월봉상으로는 역배열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공업 월봉 역배열 끊고 크게 흘렀다가 살짝 밀려있는 구간이고요. 역배열. 자, 장중 돌파는 나왔으나 종가상 안착은 못한 변곡점 자리입니다. 이전의 맥점 6,5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겠고요. 최근에 여기 전고점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8,000원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밀렸고, 일봉 오버슈팅 나오고 뒤에 쭉 밀리고, 이때 한번 눌림 추천 드렸는데 수익 나오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선 안착이 중요한 자리 6,300원 6,3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여기가 발이고 여기 발목 자리에서 2층 자리에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 3층 4층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다시 회복하는 걸 노려보면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은 2층의 박스 상단인 2년선 6,300원 정도를 안착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 현재는 낙폭과대 자리, 낙폭과대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자동차 부품 이원 컴포텍도 오늘 19% 급등이 나왔네요. 얘도 한번 볼게요. 오버슈팅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여기 수평 지지, 또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짜라라 신저가 찍고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중.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조심. 급등 치고 제자리, 또 지금 한번 튀었다가 빠졌고, 1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아주 정직한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고, 박스 상단 또 올라왔죠. 다시 밀리면 정직한 박스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생각하시고, 상승 시나리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전고점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박스 매매 구간이다. 동전주 구간이니 조심은 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눌림 반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 미국 관세 우려 완화에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한미반도체가 크게 오른 편이죠. 얘는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35%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어요. 2월 10일에 추세 이탈이 나왔고요. 그리고 7만원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7만원 안착하면 또 발목 자리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7만원은 지금 안착이 되면서 작은 박스 돌파가 나왔고 역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 73,000원 역별 돌파 시도한다. 73,000원에서 8만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발목 올라갔고 지금도 발목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차이점은 이때는 2년선 위에 있던 발목이었고 지금은 2년선 밑에 있는 발목이다.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죠. 2년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상승으로 2년선 안착을 살짝 해줬습니다. 이때 발목 자리는 추천했던 자리는 2년선 위였다. 35% 올라갔다가 밀렸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여기서 발목 만들어줬고 2년선 살짝 안착했습니다. 자, 기준점이 84,000원이죠. 84,000원을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때 2년선에서 힘싸움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지수에 밀려가지고 툼에 나왔었고, 다시 이 기준점을 회복을 살짝 해줬다. 위에 반년선, 1년선 모여있는 9만원, 95,000원 이거 다음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전고 12만원 살짝 위에, 여기도 전고 하나 있죠. 11만원. 그 다음 지지였던 자리 여기도 체크 1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여기 저가 자리, 그 다음 중간값으로 7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이 여기 기존 맥점 자리고요.
위아래 지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가지고 포지션 대응하시면 돼요. 현재는 발목 자리가 다시 만들어졌다. 다음 퓨리오사 AI 3월 말에 장기 홀딩 가능하다 사인 드렸었고요. 퓨리오사가 갑이니까 흔들면서 더 간다. 그리고 4x4가 50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하한가가 나왔죠.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하한가가 나올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크게 오른 만큼 밥동이죠. 밥을 많이 먹으면 똥을 자연스럽게 크게 싸는 거니까. 그때 급락 나왔을 때 장기 홀딩 사인 드렸고 우다다다 점프하고 올라가가지고 보유자분들 홀딩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 이상 오른 자리에서 하한가가 나왔고 다음 갭하락 자리, 회색 자리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이거 제자리까지 빠져도 당연한 겁니다. 크게 올랐으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필요사 AI 뿐만 아니라 개헌, 저출산, 일자리, 창투사, 한동훈, 웹툰, STO 전부 다 최근에 크게 올랐던 섹터들 고점 폭탄 돌리기 하락 나오고 있으니까 큰 수익 반납 조심을 하면서 보유선 대응 잘 하도록 하시고요. 개헌 관련주 성신양의 우 크게 올라갔다가 거의 또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죠. 성신양의 보통주도 개파락 나오고 있고 DS신배 퓨리오사 얘도 보라이타라면 노란까지 빠지는 개파락 조심하라고 했고 개파락으로 무너졌습니다. 빠졌고요. 엑스페릭스 얘도 월봉 무릎에서 추천드렸고 220%까지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일봉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 퓨리오사 악재 있나요? 뭐죠? 왜 하락하죠?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똥을 싸는 거라고. 주가의 파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썩 이렇게 밀물 썰물 반복이 되는 겁니다. 4x4 요날 하락이 깊었는데 필요사가 갑이다. 장기 홀딩 가능하다. 자, 요때 물렸던 분들도 이 리딩을 토대로 더 밀렸지만 홀딩 수월했고요. 장기로 가져가면 돼. 점프 이렇게 출발하면서 강제로 수익을 줬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 전량 매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갈 때는 가만히 들고 있거나 분할 매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수익 극대화가 되었고요. 이제 하한가를 맞았음에도 기존에 여기 들고 있던 분들은 수익권이 엄청나게 크죠.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서 더 떨어지면 또 분할 매도 하시고 전량 매도로 챙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갭하락이 요렇게 지금 한 방이 나왔고 오늘의 시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때 시가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갭하락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갭하락 자리가 더 있고요. 3개의 갭하락 자리가 있었고 일단 한 개는 이탈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할 때마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중간값 여기 넣어 주시면 되겠고 늘 설명드리는 거죠.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질 확률이 크니까 내려가는 어깨에서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죠. 4x4 하나로 다른 종목도 다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전력 관련주 볼게요. 정책주죠. 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로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15년 뒤 한국은 전력 부족 국가다. AI 정부로 가자. 이에 전선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스마트가 상한가 나왔고요. 세명전기가 2등. GNC 에너지도 데이터 전력 관련주죠. GNC 에너지는 신고가로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요.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2달 만에 80% 올라갔고 신고가에서 추천 드렸는데 이런 자리가 싫으면 패스하시고요. 무릎 자리 골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GNC 에너지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신고가에서도 추천을 드렸고요. 지하철 춥다 덥다 하루에 민원이 3,000건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추천을 하든 머리에서 추천하면 고점이다 불만, 무릎에서 추천하면 또 발에서 추천 안한다 불만. 종목이 많다 적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제공자가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기준을 잡고 부패처럼 선호하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무릎 추천드렸고요. 이때는 초보 가능합니다. 여기죠. 그리고 신고가에서도 추천드렸습니다. 이때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내가 초보라면 이때는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릎 추천이 제일 많습니다. 무릎만 골라가지고 초보자분들 매매하시면 되고요. 아씨 왜 신고가에서 추천해? 아 왜 신고가에서 추천하냐고 이렇게 투덜대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릎자리 골라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니까. GNC 에너지부터 볼게요. 월봉. 자, 무릎자리는 최근에 여기죠. 무릎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는 추천을 놓쳤고요. 신고가 자리에서 추천이 뒤늦게 나왔다. 현재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이 구간에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어요. 신고가 구간. 현재 이렇게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8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고요. 추세 박스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 이탈할 때부터 분할 매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권이 크면 요거 이탈해도 들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높게 추격을 했다 그러면 빠릿하게 요 구간에서 약수익 마감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조정폭이 30, 20, 30, 20%, 30% 정도 조정을 주면서 움직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하자. 큰 지진 요렇게, 작은 지진 요렇게. 이전의 맥점은 18,000원. 다음은 바이오 스마트 상한가 종목. 오버슈팅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이때도 오버슈팅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또 오버슈팅 나와주고 있고요. 요렇게 박스로 보면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단이 5,500원. 일봉 거래량 없이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한방 상한가. 이때를 기준으로 끄었을 때는 바로 그냥 반년선 돌파하면서 단봉 없이 장대양봉으로 한 번에 지나쳤고요. 전고점 4,250원, 전고점 두 번째 4,750원. 주요하게 이렇게 전고로 저항대 잡으시면 되고, 중간값으로 4,500원 넣으면 되죠. 그리고 지지는 장기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선 여기가 오늘 상한가의 허리 가격이고요. 그 다음 1년선, 또 반년선이나 오늘의 시가, 오늘 시가를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대칭으로 3,800원, 3,300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항, 지지 체크하고 꺾이면 대응하도록 합시다. 여기도 올라가다 꺾였던 구간, 올라가다 꺾였던 구간, 올라가다가 꺾이면 대응을 해주도록 한다. 여기를 안착하면 매물이 확 적어지는 구간이 열리고요. 매물이 없다, 있다. 과거 매물. 요 구간을 뚫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명전기. 월봉 밥동 현재는 이렇게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밀렸고요. 현재 박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박스 요 상한가 종가 지키고 박스 유지하다가 전고 돌파하고 크게 튀었고요. 전고점 9,500원까지는 가지 못했고, 오늘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네요. 크게는 이렇게 또 박스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 6,000원 정도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지키면 또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탈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하시고, 전체적인 요 큰 박스 내에서 현재 딱 중앙에 위치해 있죠. 딱 중앙에 위치해 있고, 변곡점이고
다시 한 번 더 상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6,000원 이탈하면 밑으로 하방이 열리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자꾸 거래량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역배열로 잡히는 구간들이 보입니다. 다음 위너스 신규 상장주, 이것도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뭐야 안 보이잖아. 70% 정도 빠졌고요. 전고 돌파 안착이 나왔습니다. 21,000원 정도, 계속 21,000원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오늘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갔네요. 이렇게 박스 돌파. 그럼 2차 지지를 여기로 보고 3차 지지, 4차 지지, 크게는 이렇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시가가 23,400원, 23,400원 올라오는데 여기 저항 걸렸죠. 여기 이탈하니까 투매 나왔고, 다시 이 자리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장 시가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고, 또 전고, 중간가.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를 하는 자리다. 23,400원 상장 시가 안착 중요.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체크.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다음 가온전선, 얘도 최근에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밀리고 고점 박스입니다. 여기 전고 돌파하고 가속, 크게 박스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요. 6만원 안착 중요합니다. 6만원 안착 중요. 일봉상으로는 7만원이 전고고요. 월봉상으로는 6만원. 또 추세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밀렸던 구간,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다가 끊어 올리고 다시 역배열 돌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6만원, 7만원, 그리고 65,000원 오늘의 꼬리, 총 4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맥점이죠. 지금 맥점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지였고 이탈 툼에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고, 지금도 여기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다.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반년선, 1년선, 요날의 장대항공 시가, 2년선, 저가, 이렇게 차례차례 보시면 되고, 추세는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때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죠. 지금도 이 추세 이탈하면 좀 크게 조정 나오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더즌 1대2 무중 결정 강세 나왔고, 좀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걸리락 강세 나왔고요. 오늘도 고점 경신이 나왔죠. 걸리락 구간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중일까지 약세 나오는 거, 하락하는 거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무중일이 5월 19일입니다. 요날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 DS 단석 복사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DS 단석도 걸리락 강세, 걸리락일이 27일인가 4일인가 그랬는데, 그 뒤인 29일이 고점이었죠. 29일에 고점 찍고 무상증자일까지 이렇게 쪼로록 빠집니다. 뒤에도 이렇게 하방이 나왔고요. 크게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은 무중일까지 크게 빠지고, 무중일 이후에도 더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 설명을 다 떠나가지고 밥을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다, 이 패턴으로 생각하고 요 오른쪽 구간에서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즌도 단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걸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밥동 이걸 좀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공매도라고 무중일 이틀 전부터 개파락이 나오거든요. DS 단속도 무중일이 여기인데 그 이틀 전부터 개파락이 나왔죠. 이때부터 한 번 더 개파락이 더 나온다고. 권리 공매도 이것도 생각하면서 5월 15일부터는 한 번 더 밑으로 가속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DS 단속 잘 복습하시고, 모든 권리락 무중 패턴 나오는 종목, 무중 종목 다 유사하게 하락 구간을 피하도록 합시다. 이걸 패턴을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오른쪽에서 당하는 거죠. DS 단속 권리락은
11월 25일이었고 요날도 강세, 그리고 29일에도 한 번 더 강세 나와가지고 고점 찍고 뒤에 쭉 밀렸습니다. 더즌도 유사한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4월 말 고점 이후에 쭉 하락하는 거 최악의 흐름 조심조심. 더즌 자, 오늘 고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15% 마감되었고요. 이제 지지를 오늘의 시가 여기랑 5일선이랑 일치하는 구간, 그리고 오늘의 저가 이 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중간 값으로는 3,300원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개 이탈하면 대응해 주도록 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고요. 이제 고점 박스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꼬리로는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큰 추세는 이렇게 큰 추세 하단 꼬리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단기 입형 넣어서 이제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단기 입형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케이스 단속으로 가볼게요. 자, 요 날에 권리락 강세가 나왔고, 권리락 다음 날에도 강세 밀렸다가 29일에 자, 권리락 구간에서 고점 찍었고요. 이것도 단기 입형 기준으로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요거 이탈할 때 대응을 했어도 되겠죠. 자, 요날에 제가 경고 드렸습니다. 무중일까지 하락이 나올 것이다. 21선 이탈했고요.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심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매도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다시 21선 저항 걸렸고 계속 내려가죠. 요날에 무상증자 이틀 전에 마이너스 11% 갭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무상증자 1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이틀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먼저 하락이 더 나온다. 결국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패턴이 나오죠. 더즌도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이 구간을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무중 종목들 다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도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진 상황이고, 지금 DS 단석은 61선 27,0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또 추세 돌리고 천천히 나아갈 수 있어요. 61선 안착 여부를 잘 보도록 하자. 그리고 지지는 21선, 여기 장대 항공 시가 최근의 저가 2만원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전 맥점도 보도록 하시고요. 지지 밟다가 이탈하니까 투매, 올라오는데 그대로 저항 걸렸죠. 다시 올라오면 또 여기서 저항 걸릴 겁니다. 여기를 또 안착해야 다음 전고까지 차례차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또 기존 맥점이 내려오는 반년선이랑도 일치하겠네요. 다음 4월 23일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정책주,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 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 바이오스마트 상한가, 세명전기, 가온전선, GNC 에너지, 제지 관련주, 온실가스 감축, 삼육물산, 진영은 한동훈 테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요 내용도 있고요. 다음 수소차, S퓨얼셀, 범한퓨얼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싱크탱크, 한전공대 같은 AI 중점 공대 설립 공약 검토, 버넥트, BQAI, 신플랫폼, 메타버스 이쪽도 반응이 나와줬고요. AR, VR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 공약 기대감, 전기차 충전기, 위너스, LG 헬로비전, 화이트솔루션, 위츠, 태양광, 정책 주기도 하고 트럼프가 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00% 관세이고, 대성파인텍, DGP, SK, 이터닉스, SDN, 풍력 관련주, 스마트팜, 우듬지팜, 그린플러스, 그리고 리조트, 대북 관련주, 모나용평, 일신석재, 제약, 의료기기,
신라젠이 2연상 나왔고요. FDA. 박셀바이오는 반짝. 다음 AI 반도체. 버넥트 상한가. 비아트론 B2N 신플랫폼. 반도체 관련주.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3S, YJ링크, 한미반도체. 3S는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간 거죠. 25일까지 장부를 열람을 해라.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서로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기대감으로, 매수세 기대감으로 큰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3S는 프리미엄 추천주였고, 자, 1900원대에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으로 추천드리고, 노랑으로 이렇게 크게 최대 5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크게 반짝했고요. 다음 2차전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다시 5월부터 경영에 집중을 한다. 6월에 로보택시 기대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모그린텍, 엔캠. 안철수 관련주 4강에 들었습니다. 나경원 아웃되면서 떨어졌고, 다음 여행 관련주 무비자 입국 검토, 참 좋은 여행, 노랑 풍선.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오늘 싱크홀 관련주가 좀 크게 상승이 나왔죠. 한국주철관, 뉴보텍.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이렇게 꿈비 저출산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눌림 추천 8,000원 드렸고요. 개연주들도 100% 이상 크게 올라갔고,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추천주였습니다. 최근에는 미트박스 크게 올라갔죠. 미트박스도 대진첨단 소재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미트박스도 크게 올라갔고, 하루 200원밖에 안하는 방에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4월 23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대성하이텍, 인벤티지랩 두 개가 상한가 나왔고, 대성하이텍 방산 관련주 얘부터 볼게요. 월봉 신규 상장주고 크게 떨어졌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끊었고, 크게는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 전고점이 5,100원 정도 합니다. 5,1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 터치만 하고 밀렸고요. 최근에 좀 파동이 크게 급등치고 약간 박스 형태로, 역배열 형태로 좀 밀렸는데, 다시 또 여기를 끊어주면서 한 번에 끊고, 단봉 없이 한 번에 끊고 올리고,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치고 밀리고 반등, 치고 밀리고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1년선과 반년선 사이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2년선과 1년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박스 업그레이드의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5,500원, 4,200원 정도입니다. 박스 중앙 가격이 5,000원 정도 하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밀리면 상한가 시가 반년선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조심. 이전에도 크게 이렇게 자꾸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리까지 떨어진 건 아닌데 반토막 나왔고요. 지금도 반토막 나온 자리에서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2년선 5,500원 안착 실패하면 3,000원 후반대까지도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시간의 상승이니까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인벤티지랩. 세계 최초 릴리 노보도 못한 7일 지속을 해냈다. 먹는 비만약 핵심 흡수율이 70배 올라갔다. 엄청난 호재가 터졌네요. 단기 고점 자리에서 살짝 밀리다가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인벤티지램은 반복 추천주죠. 여기 월봉, 발목 무릎, 여기 발목에서 추천, 이 구간에서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홀딩 사인 드렸고, 이렇게 박스 상단 구간까지 꼬리가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24,000원 정도. 전고는 조금 더 위에 26,000원이고요. 현재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일봉은 오버슈팅 구간으로 과거에 이런 구간과 유사한 자리입니다. 많이 오른 자리고, 장기 입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낫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요. 전고점 25,000원 정도, 여기를 안착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고점 박스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 중앙은 2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 지금 시간의 상한가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M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튀었다가 빠지고 N 반등 중, 튀었다가 빠지고 N 반등 중. 이게 올라가다가 또 최악의 흐름은 이렇게 밀리고 이탈하고 내려가는 거고요. 밀리고 이탈하고 내려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도록 하시고, 주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25,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된다. 다음 형지글로벌 6%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또 오버슈팅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구간이에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싱크홀로 지금 이렇게 빠졌고, 다음 싱크홀 자리 여기 네모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빠졌고 시간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다. 역배열로 내려가는 중 가짜 반등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신세계 푸드 5% 정용진, 트럼프 주니어 초청을 했다. 둘이 친하다고 하네요. 튀었다가 크게 빠졌고, 또 유사한 흐름 계속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튀어줄 때 잘 먹도록 하자.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 반년, 1년, 2년선 장기평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전고점 꼬리, 지지는 여기 최근의 저가, 계속 역배열로 빠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어줄 때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5% 정도 올랐고, 역시 마찬가지로 웜에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일봉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튀어줄 때 잘 먹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튀어줄 때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정리하고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어, 이럴 때 정리를 하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 기회비용 상실입니다. 좀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튀어줄 때 정리하고 과감하게 주도주 일정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계속 질질 내려가고 엄청나게 기회비용 상실이 큽니다. 추천주 캔버스앤, 대동기업, 네이처셀, GNC에너지 이런 걸로 만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도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요. 가만히 답도 없는 종목 들고 있지 말고. 에어레인 이런거 하루만에 상한가 이런게 자주 나와주니까